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베토벤 소나타 2번 1악장 발전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부에서요, 내가 이 곡을 정말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한 달 전쯤의 영상인데요. 베토벤 소나타 18번 1악장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베토벤 소나타를 아주 많이 쳐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각 곡마다 꼭 있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제시부의 끝부분부터 발전부의 반 정도를 쳤는데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피아니시모, 피아노, 포르테, 포르티시모 이런 극단적인 악상 기호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메조 피아노나 메조 포르테 같은 중간선상에 있는 악상 기호를 볼 수가 없죠. 발전부는 제시부보다 훨씬 추진력이 있고 적극적인 부분이라서요. 이런 악상 기호를 정말 잘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발전부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를 살펴보실게요. 네, E 메이저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발전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옥타브 위에서 이 E 메이저 코드의 메아리아 같은 느낌으로 E 마이너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는요, 신비롭고 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건반의 반만 눌러서 소리를 표현해 주세요. 피아니시모니까요. 그리고 쉼표를 잘 들어주세요. 물론 속으로 박자를 잘 세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쉼표도 정말 호흡을 하면 음악적인 효과가 나게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박자를 잘 세지만 마시고 이 정적인 타이밍을 귀로 잘 들어주시고 머리로는 그 다음에 나올 프레이즈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이 옥타브를 준비된 소리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도솔 옥타브요. 과장되게 크게 치지는 마세요. 그냥 포르테 하나거든요. 네, 이 옥타브를 치실 때는 손등을 조금 세우셔서 옥타브만큼 손을 벌리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옥타브 소리의 캐릭터가 그냥 부드럽고 풍성한 느낌의 포르테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노래하는 옥타브의 소리여야 되죠. 그런데 이 소리가 단호하면서 또 조금은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런 단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옥타브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손 모양을 이렇게 좀 잡아주시는 것이 이런 소리를 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이 옥타브를 하행할 때 많은 크레쉬엔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방향성을 가지고 쳐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포르티시모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발전부의 제2주제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시그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악상 기호이기 때문에 그 전에 크레시안도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른손이 반주이고 왼손이 멜로디 라인인데요. 여기서 왼손을 크로스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 치실 때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왼손이 지금 고음역대를 칠 때도 있고 저음역대를 칠 때도 있어요. 왼손의 위치에 따라서 몸의 중심이 막 왔다 갔다를 하게 되면 양손 소리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왼손이 어디를 치던지 몸통을요, 이 피아노 브랜드가 적혀져 있는 부분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왼쪽 팔을
오른쪽 발과 조금 거리를 두고 바닥에 발을 디뎌주세요. 그리고 아랫배와 허벅지에 힘을 주시고 허리를 정말 꼿꼿하게 펴주세요. 그래야 왼손의 멜로디를 흔들림 없이 칠 수가 있고요. 오른손의 트레몰로 반주를 조금 작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요. 왼손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주 남성적으로 굵게 또 설득력 있게 쳐주세요. 그 다음도 한번 쳐볼게요. 네, 여기도 물론 포르티시모예요. 그렇지만 고음역대의 프레이즈라서요. 조금 브릴리언트하게 밝게 쳐주세요. 그리고 저는 4분 음표에 페달을 조금씩 밟습니다. 스타카토라도 울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 다음 프레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네, 여기는요 F 마이너로 향하는 전조 과정의 프레이즈예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포르티시모보다는 조금 적게 소리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네, 점점 울림이 있게 쳐주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F 마이너를 향해서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 메이저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제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프레이즈가 있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딘지 아시죠? 제가 지금 화면에 악보를 띄워드렸습니다. F 메이저로 아주 상큼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치는 것이 중요한 프레이즈들이고요.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주고받듯이 이 점사분 음표를 들리게끔 쳐야 됩니다. 어디냐면요. 네, 또 나옵니다. 여기요. 네, 서로 주고받듯이 치는 것이 중요한 프레이즈들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악상기호가 피아노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스비토 포르테가 나오죠. 네, 이 부분 또한 방향성을 가지면서도 박자를 아주 칼같이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의 구조가 무너지지가 않고 아주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각 성부의 소리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가 삼성부의 캐논 형태이죠. 이제 어려운 것이 다 잘 아시다시피 오른손의 앞구미음 10도잖아요. 여기는요, 조금 나중에 따로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성부를 나눠보면서 이 부분의 정확한 리듬의 틀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세디단 음표만 쳐보면서 리듬을 익히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단계는요, 오른손에 10도만 빼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오른손 따로 도약 연습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게 중심이 꾸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10도 음정의 거리 익히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예, 무게 중심을 뒤로 보내서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요. 여기가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네, 여기가 흑건이라서 조금 손목을 다른 부분보다 더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방향성을 가지면서 크레센도로 조금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따로 다 연습을 하셨으면 스타카토를 하지 말고 조금 끈적끈적한 터치로 연습을 조금 느린 템포에서 해줍니다.
다음에 스타카토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칠 때 페달을 좀 아껴서 치는 편인데요. 제 페달링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마지막 오른손 10도에만 페달을 밟습니다. 그래야 스타카토가 페달에 묻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마지막 음이 가장 크레신도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페달로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음에만 페달을 밟습니다. 네, 여기는요,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연습을 하셔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음표 길이를 정말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4분 음표들은 스타카토가 아니고요. 예, 윗소리 4분 음표들은 스타카토가 아니고 8분 음표 내성만 스타카토니까요. 천천히 들으시면서 꼼꼼하게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손 지속음이요. 정말 에너지 있게 또 방향성을 가지고 힘을 가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도 응답하듯이 스포르잔도 다음에는 피아노로 코드 스타카토를 해주세요. 다이나믹의 확실한 대조가 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두 마디씩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왼손 스타카토가 급해지지 않도록 스포르잔도와 방향을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 코드를 정말 단단하고 울림이 강한 소리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의 코드를 조금씩 더 강한 소리로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지금까지 끌고 왔던 에너지와 긴장감이 릴렉스가 되는 분위기로 발전부가 끝이 납니다. 네, 재연부는 영상 파트 1을 참고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토벤 소나타가 쉬운 곡이 단 한 곡도 없죠. 그래도 연습하시면서 발전해 나갈 때 느끼는 기쁨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아름다운 레퍼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